안녕하세요, 박빌딩입니다. 제가 22년 8월 달에 지금 이렇게 영상 스크린 캡처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에 재개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지금 좀 쌀 때 한번 투자를 한번 계획해 보시는 차원에서 영상을 임장을 나가서 이렇게 업로드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23년 5월 달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자, 그때는 2차 신속통합기 공모가 9월 21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영상을 올린 거고요. 그때는 이제 조금 거품이 없으니까 좀 싸게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다. 공시가 1억 미만짜리도 무지 많았고요. 그때 비 맞으면서 고생한 기억이 나는데 좋은 댓글들 많이 달려서 되게 뿌듯했던 현장으로 기억납니다. 지역으로.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후보지로 지정이 됐고 2차에서 그다음에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되게 많죠. 30% 걷어서 뭐 후보지 지정되고 토지거래구역으로 묶인 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쓰는 건데요. 그만큼 동의율이 추가로 확보가 됐다는 거죠. 구역 지정 신청을 할 때 동의서 요건이 또 추가로 진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단추, 두 번째 단추까지 껴서 정비 사업이 좀 순항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어서 아직도 싸게 살 수가 있어서 토지거래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자, 성북구 하면은 나 성북구 별론데 성북구 뭐 투자 가치 있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지도를 놓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종암동 3-10번지는요 4대부 중 4대부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품화, 중품화, 고품화의 학세권. 자, 학세권이 좀 선호도가 높죠. 학세권 주변 지역으로 전세가도 높은 게 사실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위로는 이제 월곡역에 강북 횡단선 들어오면 이렇게 홍릉 찍고 더블역세로 이렇게 바뀌는 구간이고요. 요 아래 보시게 되면은 고대역에 동북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왕십리까지 이제 곧 있으면 개통이 되는데, 자, 위아래로 더블 역사로 바뀌니까 트리플 역세로 바뀌죠. 도보 다 5분, 7분 이내에서. 그리고 이 고대역 밑에는 또 역세권 재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고 또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노후주택가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정비사업이 이 연접된 지역들에서 계속 반복되면은 또 대단위로 또 개발되는 이런 프리미엄도 있는데 성북구라고 말씀드렸지만 슬국권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슬국권 같은 경우에는 이 동대문구에 속합니다. 자, 이 길 하나 건너면 바로 동대문구 제기동으로 들어오는데 제기동 아시다시피 제기 4구역 있고 6구역 있고 청량리 6구역, 7구역, 8구역 다 곧 있으면 아파트를 입주하는 관리처분 단계의 구역들인데요. 바로 밑에 청량리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라는 이름만 듣고 종암동이라는 이름만 듣고 이렇게 미리 손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동대문구에 속한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새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뭐 10년 정도 되는 레미안 이 리센치 아파트를 매매 사례로 보시게 되면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좀 금매가 10억 중반에 나오거든요. 자, 동대문구랑요, 전농 다슈니 뉴타운이랑 1억 5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북구의 가격보다는 좀 동대문구의 가격 수준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학세권이 좋으면 주변에 전세가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파트가요, 전세랑 매매랑 지금 4억 정도밖에 갭 차이가 안 납니다. 요즘 시국에 4억 정도 갭이면 굉장히 저렴한 갭으로 아파트를 좀 매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동대문구의 이런 모멘텀과 그 지역 자체의 노후도와 동의율이 좀 압도적으로 진구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써서 이제 좀 빠르게 진행돼서 지금 저평가된 이 금액 네이버에 지금 보시게 되면 매물들이 좀 저렴하게 나온 것들이 있죠. 공시가 1억 미만짜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거주가 수반되는 토지거래구역이다 보니까 뭐 세입자가 만약에 좀 당장 이사 계획이 없으면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매물들은 좀 더 가격 디스카운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제가 케이스 바이로 들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구역에서는요, 종전에 주택이 있으신 분이 이 지역을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종전주택 처분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무주택자가 이 지역에 들어올 때는요, 세입자 있고 없고 유무를 떠나서 잔금 치르고 3개월 이내에 무조건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배되면 이제 과태료가 나오는 건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입자가 당장에 이사 계획은 없는데 집주인은 지금 급하게 팔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매물들은요, 종전에 임대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요, 요거를 추가해가지고 매입하실 수가 있어요.
10년짜리 등록을 하고 5년 정도 임대 의무를 물론 가지긴 하지만요. 종전에 임대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전세에 있는 거 그냥 끼고 임대사업자 내가지고 추가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된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이 방법을 잘 강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주택이 없는데 이걸 사면서 새롭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거는 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의해서 매도자가 팔고 싶은데 이 매수자를 찾기 어렵거나 세입자가 동의를 좀 안 해준다 하는 매물들은 요렇게 임대사업자에 있으신 분들은요, 가격을 잘 디스카운트 하셔가지고 소액 투자로 아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종암동이 그렇게 좋은 데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종암동이 주변에 호재도 좋고 학세권이면서 동대문구 수급권이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지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소액으로 좀 이런 정보들이 좀 많이 공유가 되기 전에 이렇게 미리 토지거래 구역이지만 예외 조항을 잘 살려서 투자를 하신다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좀 가치가 조금 나중에 오를 수 있다라고 제가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추천해드렸던 지역들을 현재는 어떻게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걸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아직 투자를 못했고 좀 예산이 적은데 시간은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에 아직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고 아직 저평가돼서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영상은 구독, 좋아요 통해서 꾸준하게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유튜브로 업로드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강의에는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좀 참석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자산 액수에 맞춰서 구성하시는 방향을 좀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지루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